그치?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여기에서 fk의 값은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고 그랬어. 그치?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1인 거지. 이런 k가 1도 아니고 4도 아닌 어떤 정수에서 기울기는 0인데, 그러니까 여기지 뭐. 이 순간이 k인 건데, 그때의 높이인 fk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3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fx가 0 이상이고 여기가 x축이라고 한다면 이게 0을 말하는 건데 0보다 위쪽에 있으면서 이것과 이거 미분해 버리면 g'의 fx에 곱하기 f'x가 0 이상이어야 해. 그치? 그 다음에 g'은 요놈의 식인데, 자, g'x는 파이의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이고, 맞지?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fx를 집어넣을 거다. 그러면 여기다 파이로 묶어버리고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데, 됐니?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도대체 코사인은 언제 2분의 1이 될 거냐? x가 얼마가 되는 순간? 3분의 1이 되는 순간, 그치? 코사인 3분의 1 파이가 2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걸 기준으로, x값 3분의 1이라는 걸 기준으로 저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3분의 1을 기준으로 코사인 값이 더 작아질 거니까요. 이 전에는, x가 3분의 1 전에는 얘는 g'은 뭐가 돼? 양수가 될 거고, x가 3분의 1보다 커지면 g' 값은 음수가 나올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지금 질문에서는 여기 요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요걸 의미하는 거야. 3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g'은 양수니까, 요거는 양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얘도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해돼? 그러니까 x가 3분의 1보다 작으면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여야 된다. x가 3분의 1보다 커지면 fx가 3분의 1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는 이 g'의 값은 음수가 나와버리고 얘도 음수가 나와야 할 거다. 그럼 3분의 1이라는 값보다 작은 쪽에서는 뭐 하는 놈? 증가하는 그래프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지. 여기 영역을 찾는 거고, fx가 3분의 1보다 큰 쪽에서는 f'의 음수 쪽, 감소하는 쪽을 찾을 거다. 됐니?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은 누구다? 1, 2, 3, 4다. 따라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2이고 3이고 4일 수도 있겠지. 물론 1은 꼭 여기 끝에가 아니어도 돼.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1에 해당하는 거. 이거. 이래도 만족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만약에 이런 형태가 되면, 자, 3, 여기. 3이 지금 이 범위 안에 들어갔고, 여기 딱 끝이 2여야 돼. 이 간격이 1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도 딱 끝이 1이어서 4가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 간격이 1보다 작아지면 2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4는 바깥쪽에 빠져버린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냥 2일 때와 4일 때가 딱 요 끝부분 맞춰줘야지 가능한 거야. 이해되니? 이거는 다르게 맞춰주면 안 돼.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려. 그 다음에 3을 한 가운데로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 놓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 1, 2, 3, 4 조건은 다 만족하지. 자, 또 다른 예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만약에 쭉 나오는데 여기가 1이고 2이고 3이고 다른 거 있니?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여기가 만약에 1이었어. 여기가 1이고 2이고 여기가 3이면 만족할 방법이 없지. 이게 끝인 것 같은데? 그치? 이거밖에 없는 것 같으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우리는 이쪽 방법 다른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떠오르는 게 없어서 이거밖에 없고요.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조건들은 뭐가 있냐면 f의 1은 0보다 커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f의 0은 여기 0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f0은 0보다 작아야 돼. 음수여야 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요거 2하고 3처럼 돼. f3의 값, f3의 높이는 3분의 1과 1의 사이에 있어야 돼. 이 세 개를 봐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fx는 a의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겠고,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3에서 기울기가 0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2랑 4가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걸로 식을 잡자고. 좋아요.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이걸로 놓고 x-2, x-4의 높이 3분의 1로 놓자. 그러면 먼저 f에 1을 집어넣습니다. a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더하기 3분의 1이고 이 값은 끝이죠. 근데 지금 뭘 집어넣었지? 1 집어넣었지? 1 집어넣은 값은 0보다 커야 한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의 0은요 8a 더하기 3분의 1인데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나중에 8a 더하기 3분의 1을 구할 거야. f의 3은요 a의 1에 마이너스 1에 더하기 3분의 1이에요. 됐니? 마이너스 a 더하기 3분의 1이 3분의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서 마이너스 a는 이렇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0까지가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누구 남았냐? 다 끝났나? 이거 남았고 F3 확인했나? 했고 F0 확인했고 F1 이거는 마이너스 A는 3A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 플러스 9분의 1 이하 가 나와요. 됐죠? 희한한데 F0의 초회속 값은 어디요? 어디 이거? 맞아? 이거? 어디? 방금 쓴 게 뭔지 몰라. 이거?
말해봐. 이거 맞아? 그냥 3이. 아, 그냥 3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1 이상. 그러면 집어넣으면 f0 구하려는 거니까 8a 더하기 3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9분의 8 더하기 9분의 3. 답은 마이너스 9분의 5겠네. 다른 애는 뭐 다 등호없어서 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 답은 마이너스 9분의 5. 3번이 다 됐어요. 또 질문. 자,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인 t에 대하여 점 p를요 10,0으로 잡았습니다. p의 좌표는 t, 0이라고 합니다. 탄젠트 x 위에 점 q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t, 탄젠트 t라고 잡겠습니다. 여기서의 접선이 PQ의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를 쓰라는 얘기인데 우선 Y'은 시컨트 제곱 X라고 놓고요. 따라서 미분계수는 시컨트 제곱 T.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은 T 마이너스 죄송해요. T를 지금 여기서도 썼고 위에서도 썼나요? 안 되겠네요. 하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A도 되나요? A가 누구였어? 네, A도 안 되겠네요. 알파로 잡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시컨트 제곱 알파는 t 마이너스 알파 아니면 알파 마이너스 t로 놓을까요? 알파 마이너스 t분의 탄젠트 알파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식을 좀 정리할 건데요. 알파의 시컨트 제곱 알파 마이너스 t의 시컨트 제곱 알파는 탄젠트 알파가 나올 거고요. 따라서 t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t의 시컨트 제곱 알파는 알파의 시컨트 제곱 알파 빼기 탄젠트 알파가 나올 거고요. 시컨트 제곱 알파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얘를 곱해버리면 알파에 더하기 탄젠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약분 때려버리면 결국에는 t라는 녀석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t는 알파 더 잠시만요. 빼기죠? 네, 미안해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계속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원점 O에 대하여 삼각형 OPQ와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OPQ 그 다음에 OPQ의 외접원이 Y축과 만나는 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을 R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때 Q의 X 좌표를 FT, Q. 지금 Q의 X 좌표를 FT라고 했으니까 알파로 잡은 걸 FT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알파만 FT로 다 바꿔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중에 죄송해요. R의 Y좌표를 GT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0, GT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제 탄젠트 FA는 2를 만족하는 A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하십시오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뚫어져라 살펴보시면 여기에 R과 P 사이를 선을 하나 이용해서 연결합니다. 얘는요 직각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RP는 뭐가 된다? 원의 지름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RQ라는 녀석은 이 PQ라는 녀석과 RQ는 여기 요 놈은요 PQ라는 녀석과 수직이 되기 때문에 PQ의 아까 기울기 있죠. PQ의 기울기 요 놈인데 혹은 요 놈인데 얘하고 역수 관계니까 역수이고 부호가 반대로 되죠. RQ의 기울기는 시컨트 제곱 알파의 역수입니다. 코사인 제곱 알파고요.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수직 관계니까요. RQ의 기울기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GT를 구하기 위해서 RQ에 대한 식을 계속해서 세워보겠습니다. RQ에 대한 식은요. y-탄젠트 알파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거고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에 더하기 알파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에 더하기 탄젠트 알파가 나올 거고 이 부분이 바로 GT가 나옵니다. GT는 알파의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가 나오더라.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는 주어진 조건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알파는 ft로 바꿔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fa는 2라는 값을 갖잖아요. 이렇게 되는 녀석은 여기 fa라고 한다면 이 값이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루트 5가 나올 거라서요. 코사인 fa 혹은 코사인 알파 같은 것들은 루트 5분의 1이고요. 사인 fa는 여기가 2입니다. 루트 5분의 2.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fa라는 녀석은 누가 되는 거나 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 t가 a라는 느낌이에요. 이거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잘 체크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들을 좀 정리할 건데요. t는요. f의 알파라는 놈이 누구라고요? 알파라는 값은 ft라고요. ft고요. sin ft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g를 미분했기 때문에 여기서 g를 미분했기 때문에 자, g를 미분해 봅시다. 아무래도 알파를 끌고 다니면 이 t에 대한 함수라는 걸 자꾸 잊게 되니까요. ft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 상태로 미분합니다. g't는 f't에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ft 더하기 ft에 자, 얘를 미분합니다. 2배의 코사인의 ft에 그 다음에 코사인을 미분했으니까요. 마이너스 사인의 ft에 속미분한 f't가 곱해지겠죠. 마이너스는 미리 빼서 앞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나와요. 더하기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에 ft에 속미분한 f't가 붙겠고요. 자, f't로 묶습니다. 코사인 제곱에 ft 그 다음에 빼기 2배의 ft에 그 다음에 코사인 ft, 사인 ft가 나오네요. 더하기 시컨트 제곱의 ft가 나옵니다. 이게 G'T에 해당하는 녀석이고요. 우리는 요 코사인 ft나 사인 ft는 이미 아까 앞에서 여기에서 구해놨어요. 그래서 코사인 자, 여기에다가 이제 a 집어넣을 거잖아요. 우리가 G'A를 구할 거라 t 대신에 a로 바꿔지게 합니다. 이게 다 a로 바꿔지고요. 얘네들이 a로 바꿔지게 되면 f'A는 그대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제곱 FA인데 코사인 FA가 루트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나올 거고요. 빼기 2에 FA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FA는 루트 5분의 1 사인 FA도 루트 5분의 2 더하기 시컨트 제곱에 FA가 나오는데 자, 탄젠트 FA가 2였잖아요. 시컨트 제곱 FA는 누가 나오느냐? 코사인 제곱 FA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FA가 루트 5분의 1이니까 제곱해버리면 5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F'A의 5분의 1 빼기 5분의 4의 FA 더하기 5가 남습니다. 이게 G'A인 거죠. G'A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이 식으로 갑니다. 자, 얘도 미분할 거예요. t로 미분해 버리면 1은 F'T. 지금 왜 고민하냐면요. 여기가 가로가 두 개 있어서 F'T에 마이너스, 자, 고백 미분입니다. 코사인을 미분하니까 사인 FT가 나오고요. 뒤에 거도 있으니까 제곱이 나오고 속미분한 F'T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는데 코사인 FT에 사인 FT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고 곱하기 속미분한 F'T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t에다가 a를 그 다음에 코사인 f 값은 요 놈을 집어넣겠습니다. 1은요 F'T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요 5분의 2입니다. 빼기 코사인 제곱 ft인데요 5분의 3입니다. 아니요. 미안해요. 요 사인 제곱 ft가 5분의 4네요. 밑에 거. 코사인 제곱 ft는 5분의 1입니다. 네. 뭔가가 잘못됐는데 잠시만 볼게요. 부호가 잘못됐죠? 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데 여기가 플러스가 되네요. 네, 이렇게. 코사인 미분한 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5분의 3, 5분의 8의 F'T는 1이어서 F'T는 8분의 5가 나와야 한다. 자, 집어넣습니다. 어디다 넣냐면 이 식에다 집어넣어요. 8분의 5에 t 대신 a 넣기로 아까 했었어요. 8분의 5에 곱하기 5분의 얘하고 에 더하면 26 빼기 5분의 4의 FA는 G'A가 나온다. 곱해버리면 5분의 26입니다. 미안해요. 5분의 1과 5 더해서 5분의 26. 그러면 8분의 26 마이너스 약분하면 2분의 1의 FA 더 이것은 G'A가 나오고요. 자, 약분 4분의 13 양변에 2배 하면은요 2분의 13은 FA 더하기 2배의 G'A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딱 그 식이 나오고요. 답은 2분의 13 15가 답이 되는 거죠. 됐죠? 와! 자, 3번 문제 볼게요. 초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 k에 대하여 또 이렇게 x 범위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가는 x 범위가 0 이상에서는 이렇게 지수 함수를 따라가는 녀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g'x는 f'x와 k의 2의 x제곱으로 놓겠습니다. 자, 3차 함수 개형은 세 종류가 있을 텐데요. 하나,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놈, 두 번째, 계속 증가하는데 문제는 기울기 0 되는 게 없는 이 세 가지 종류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0보다 작은 범위로 나눌 수 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요. 자, 요 놈의 값은 양수인 게 확실해요. k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왼쪽에 있는 f 그래프 여기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 세 개의 그래프, F 그래프 중에 일부를 따라와야 되거든요. 앞쪽에서는 보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들이라는 거죠. 얘네들이. 그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에서 중간에 어느 부분에선가 누구로 이 지수함수로 옮겨 타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지수함수가 옮겨 타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옮겨 타든 아니면 뭐 어디서 옮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앞에 3차 함수 요만큼 가다가 갑자기 지수함수로 이렇게 옮겨 타든 뭐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뭐 중간에 어디에선가 지수함수로 옮겨 탈 겁니다. 근데 이 옮겨 타는 부분들은 어딘지는 아직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은 뒤에서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옮겨 타려면 앞쪽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증가하는 그래프였기 때문에 초록색 그래프도 기울기가 양수인 증가하는 그래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K 값은 당연히 양수여야만이 이렇게 이어져가는 이 초록색 그래프 부분이 증가하는 모양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지수함수는 무조건 양수의 값을 갖기 때문에 기울기가 0 되는 가조건을 만족하는 알파는 0 이상인 범위에서 나올 수가 없고요. 반드시 왼쪽 범위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0보다 작은 쪽에서 기울기가 0 되는 알파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0 되는 게 없는 마지막 그래프는 당연히 성립할 수가 없겠고요. 자, 여기 첫 번째나 두 번째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그래프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0 되는 부분을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가 0 되는 데인데 얘를 포함하고 가려면 이 실제 x 0이 되는 그 순간은 기울기 0 되도록 하는 네, 여기가 x 0인 순간이고요. 알파는 이 앞쪽 동네에 있을 텐데 기울기 0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어디가 존재해요? 이렇게 감소하는 이 초록색 부분과 같이 감소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알파에 나가는 거가 그래프가 변경되는 그래프의 모양이 옮겨 타는 0하고 알파가 동일하다고 만약에 칩시다. 얘하고 0이 같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왼쪽 부분에서는 누구를 따라서 요놈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서요 턴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 부분은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0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가조건과 같이 알파에서 기울기가 0이라고 말할 텐데 좌미분계수는 0인데 우미분계수는 0보다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래프도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그래프는 여기 이 그래프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기울기 0 되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순간은 기울기가 0 되는 순간은 x는 알파인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0은 알파보다 뭐 해야 된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될 거냐? 앞쪽에서는 얘를 따라서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0까지 갑니다. 그리고 0 뒤에서는 여기 지수함수의 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 x는 0에서는 미분 불가능하게 됩니다. 누가요? 불가. 누가? 바로 gx가. gx라는 녀석은 미분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hx는 gx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hax하고 g하고 이렇게 합성해버리면 x가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 h'의 gx는 g'x분의 1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써줄게요. g'x는 1이더라. 그래서 h'의 gx는 g'x분의 1일 텐데 자, 이제 관건은 뭐냐?
요 놈이 0 되는 순간 아까 있다 그랬죠. 알파에서 0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x가 알파가 되는 순간 이 순간에 분모가 0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hx는 미분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p가 한 개만 있다고 했는데 걔는 바로 여기 g' 알파, 즉 분모를 0 만드는 이 녀석이 h를 미분 불가능하게 할 거고 h를 미분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gx 빼기 절대값 hx라고 만들었던 이 그래프에서 요 놈이 어떻게든 미분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식 전체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개의 점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좀 전에 방금 전에 x 알파인 부분에서 h가 존재하지 못해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알파인 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미분 불가능한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gx는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얘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식을 다시 볼 건데요. 이 나에 의해서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에 의하면 이 gx-hx가 되거나 gx의 플러스 hx가 됩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식은 hx가 양수인 경우, 밑에 있는 식은 hx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에서 이 부분이 자, 빼기랑 플러스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 빼기랑 플러스가 식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g함수가 자, 이게 y는 gx 그래프예요. 이 y는 gx에서 x는 0. 자, 알파랑 0은 절대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아까 0은 알파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고 이미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모르겠으면 앞에 영상을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 x는 0인 부분이 분명히 gx를 미분 불가능하게 만들 녀석일 텐데 왜 이게 미분 가능해지느냐? 바로 식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살펴볼게요. gx가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면서 증가하는 녀석이었다면 hx도 증가하면서 중간에 여기 x축하고 만나면서 이 x축하고 만나다 보면 음수랑 양수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절대값 취해서 말아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첨점이 될 겁니다. 즉 얘도 미분 불가능한 순간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순간이 요 그래프, 요 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래는 hx를 미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바꾸면서 gx도 미분 불가능한 요 녀석이 하필이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미분 불가능한 녀석이 둘이 만나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때가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x값이 서로 같은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gx를 미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저기 x는 0이라는 순간과 그 다음에 hx를 미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순간 그 x값, 뭐 이걸 베타라고 놓을까요? 베타가 하필이면 같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를 우리가 이게 hx 그래프인데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hx인데요. 여기가 hx인데 이 hx가 0이 되는 순간, y값이 0이 되는 순간을 봐야 되고요. 우리는 반대로 해석하면 자, h와 g는 역함수 관계니까 g0는 자, 이때를 우리가 베타로 놓기로 했어요. 여기를 베타로 놓기로 했습니다. g0는 베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g0는 누구냐? 자, 원래의 식으로 돌아갑니다. 맨 첫 번째 나왔던 요 공식. 자, 맨 앞에 있는 요 공식으로 돌아오면 g0는 f0가 나올 거고요. 그 f0는 밑에다가도 0 넣으면 k에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F0는 K-루트2-1이라는 순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좀 전에 말했습니다. G를 미분 불가능하게 하는 건 X가 0인 순간이다. 그쵸? H가 미분 불가능한 순간은 베타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쵸? 그러면 아까 G는 미분 불가능한 게 0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베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베타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뭔가 잘못 잠깐만요. 혼선이 있었네요. G 제로의 값은 베타가 바로 여기가 F0가 아니고요. G0가 베타고요. 그 G 함수에다가 우리는 베타를 0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베타의 값은 얘거고요. 이 녀석과 아까 누가 같아야 된다고? 0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0하고 베타가 같아야 gx를 미분 불가능하게 만드는 0과 hx를 미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베타가 같아야만이 더 이상 미분 불가능한 점을 늘리지를 않아요. 왜? 이미 아까 알파라는 순간에서 이 알파라는 순간에서 g함수가 기울기가 0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분모인 녀석을 0 만들 수가 없어서 얘는 미분 불가능한 건 확정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자, 0하고 베타가 같으려면 결국 k-루트2-1은 0, k의 값은 루트2 더하기 1이 나와야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럼 G0에는 베타인데 베타의 값도 0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즉 G함수에서 여기 부분 맨 위에 있는 게 G함수 그래프인데 이 G함수 그래프에서 X가 다시요. 잘못 그렸네요. 여기 0에서 이게 X축입니다. Y값이 0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루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F함수라는 건 아까 어디에서 알파라는 순간에서 미분한 값이 중근을 가져야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런 모양꼴을 가지려면 이런 모양을 가지려면 어디 이제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기 알파에서 기울기 0이 나오려면 우리는 fx식을 어떻게 잡느냐? f'x는 x-알파의 제곱 알파에서 중근 갖는 거니까요. 이렇게 쓸 거고요. 원래 최고차의 계수가 1이었으니까 f'은 최고차의 계수가 3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fx의 식은요. 당연히 x-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c와 같은 꼴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원래 맨 처음에 했던 여기 부분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식에서 미분 불가능했던 순간들을 우리가 일부는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먼저 알파에서는 절대로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파 외에 미분 불가능했던 순간, 즉 x는 0이라는 순간을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자, hx 그림은요.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hx가 양수인 부분과 hx가 음수인 부분이 존재할 텐데 자,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hx가 양수일 때는 요 놈을 따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0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기로 했잖아요. 0보다 큰 쪽에서는 위에 있는 식을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아래에 있는 식을 따라가니까 G'0 플러스 마이너스 H'0 플러스와 G'0 마이너스 더하기 H'0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자, G'0 플러스는요. G함수가 여기 0 플러스에서는 아까 G'X는 여러분 맨 왼쪽 위에 있습니다. K의 2의 X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X가 0 이상일 때. 그리고 F'X라고 했죠.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에다가 0 플러스니까 여기다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면 K-K분의 1이 나오는데
K값은 이미 구해놨습니다. 루트 2 더하기 1에 빼기 루트 2 더하기 1분의 1 하면 유리화해주고 정리해주면 2와 같이 값이 존재하겠죠. 자, 다시 정리해서 따라옵니다. 반면에 이제 G'0-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F'0을 따라가죠. 왜냐면 이 그래프를 따라가니까 F'0- 더하기 자, 이때는 역시 H라는 녀석 자체도 H라는 녀석 자체도 자, 네, H 함수는 G 함수의 역함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요? 네, F 함수의 역수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F'0 마이너스 플러스 F'0 마이너스 분의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그럼 이 값이 뭐가 나와야 돼? 1이요. 뭐 여러분의 방정식 세워서 풀어도 되는데요. 그냥 2차 방정식 굳이 안 바꿔도 이 1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F'0는 1이 나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 여기다 대입해 봅니다. F'0는 3의 알파의 제곱이죠. 요 값이 1이 나오면 알파의 제곱은 3분의 1, 알파는 뿔마 루트 3분의 1인데 조금 전에 알파의 위치, 자, 요 그림 다시 보세요. 문제 어렵습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요 그림 보면 알파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러 가 봅시다. fx의 식은요. x 더하기 루트 3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c의 꼴을 갖게 될 텐데요.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f 알파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자, 질문이 f 알파 구하는 건데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c라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이 c의 값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c의 값을 찾으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는 f0의 값은 여기 x는 0에서 그 함수 값은 x축하고 같아야 된다. f0는 제로가 되어야 한다고 앞에서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면 g0는 제로인데요. 그렇죠? g0는 제로인데 이때는 어쨌든 여기 있는 f 함수하고 f0나 g0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 보면 f0는 루트 3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c가 0이어서 c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최종 답은 이 c를 구하는 문제라고 했죠? 답은 1번이 나오는 겁니다.